진정된 것처럼 보였던 메르스 확산 속도가 여전히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이 평택 성모병원, 삼성 서울병원을 이을 3차 유행 위험 병원으로 세 곳을 후보군으로 밝혀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그 후보 중 하나인 98번째 확진 환자가 입원했던 서울 양천구의 메디힐 병원을 서울시가 어제 전격적으로 봉쇄 조치를 하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3차 유행 가능성에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직접 들어봅니다. 서울시의 김창보 보건기획관을 연결합니다. 기획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서울시에서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 대해서 격리 조치를 내렸는데요. 자, 이 98번째 환자가 이제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어떻게 이 병원까지 오게 된 건가요? 예, 이 환자는 지난 5월 27일에 삼성 서울병원 응급실에 지인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다음에 6월 4일에 증상이 좀 악화되자 메디힐 병원에 입원을 해서 6월 8일까지 3박 4일 정도 머물렀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메디힐 병원에서는 이 환자가 메르스 의심 환자라든가 확진 환자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 전혀 몰랐던 건가요? 예, 메디힐 병원의 입장에서는 몰랐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때까지도 환자는 몰랐을 가능성도 역시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던 환자들에게는 연락을 하고 알려줬다라고는 돼 있지만 응급실에 함께 갔던 환자와 함께 갔던 보호자라든지 또는 이분과 같이 지인을 방문한 분들께는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접촉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삼성 서울병원이나 아니면 보건소를 통해서 그 사실이 이제 통지가 됩니다. 유선이든 그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지서를 받았든 해서 본인이 알게 되는 이제 그런 경로를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근데 이 환자는 그 뒤에 경로를 보면 몸이 계속 안 좋아서 의원급을 이용하고 계속 외부 활동을 했던 걸로 봐서 자가격리 대상자로 포함이 안 돼 있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가격리 대상 지정에 있어서 좀 허점이 있었던 거네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제 메디힐 병원에서 추가 환자 발생 확률이 심각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밝혔고, 그래서 이제 봉쇄 조치가 내려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신 근거는 뭡니까? 우선 이 환자가 증상이 굉장히 안 좋을 때, 그러니까 증상이 강화돼서 몸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인데요. 환자가 증상이 고조될 때 사실 전염력이 훨씬 더 높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더 전염이 좀 더 잘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예. 지금 이제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98번째 환자가 계속 입원을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이 메르스 확진 환자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럼 그 입원했을 때는 그러면 그 병실 안에는 다른 환자도 있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다른 환자들이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몇 분이나 있었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환자는 역학조사 결과 한 79명 정도의 입원 환자가 이 확진 환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으로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퇴원이 당분간 금지되는 그런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삼성 서울병원 의사인 35번째 확진 환자 지금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 또 뇌에도 좀 뭐랄까 문제가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이분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환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한 것은 현재 이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사는 이 환자가 사망이라든지 뇌사다라고 하는 판정을 내린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직 그 단정 짓기는 좀 이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한 바로는 이제 기사에서 출처가 서울시 관계자였다. 이런 또 멘트가 있어갖고 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기사 안에 그런 멘트가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이 환자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어떤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조사했을 때 이 내용과 관련해서 기자와 통화했던 그런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말씀이고. 자, 그리고 이제 산부인과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이제 미즈메디 병원에서도
55세 예. 남성 확진 환자가 지금 경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그렇습니다. 응급실만 거쳤기 때문에 임신부랑 접촉을 안 했다 이렇게 해명했는데요. 이 부분도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겁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학조사를 통해서 예. 그 미즈메드 병원 안에 설치됐던 그 CCTV를 확인을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렇게 봤을 때 이 환자가 일단 입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분명하고요. 예. 응급실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봐서 이 환자가 임산부와 접촉할 가능성은 좀 적고요. 그리고 그 환자가 거쳐갔던 곳에 대한 일정한 소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병실로 옮겨지는 그런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확진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료진이 또 이제 그 병원에는 임신부와 접촉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전 사례 보면 그 먼 곳의 병상에서도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의료진은 이제 응급실 안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예. 즉시 자가격리 조치가 됐습니다. 예. 서울시도 함께 확인한 사실이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내일로 예정된 서울시 공무원 시험인데 예정대로 시험을 진행을 하고 자택격리 대상자 응시생의 경우는 이제 집에서 시험을 보는 방법으로 결정을 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보는 건가요? 자택에서? 기본적으로 그 간호사와 직원 2명, 이렇게 이제 3명이 직접 파견이 돼서 그 시험을 보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의 방식은 제3의 그 장소에서 앰뷸런스로 이 환자를 후송하여 거기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그럼 아직까지 방식이 확정이 안 된 건가요? 아직까지는 2가지 방법을 다 검토 중인데요. 후자의 방법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제 뭐 보도에는 4명이 감독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이제 같이 4명을 파견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된다. 그리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다.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자택격리자 외에도 이제 실제로 시험장에서도 대규모 응시생들이 모여서 시험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이제 의심 환자라든지 밀접 접촉자가 밝히지 않고 시험 본 경우도 있을 텐데 따라서 시험을 좀 연기하는 것이 옳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예. 현재 저희가 그 시험생들에 대해서 혹시 자택격리 대상이 있는지 저희들이 전체 명단을 일일이 조회하고 대조했던 그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면밀하게 파악을 했고요. 이런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시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보 서울시 보건기획관이었습니다.